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오늘은 가면 갈수록 점입가경의 형태로 접어들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 측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새로운 뉴스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하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굉장히 좀 행복한 소식인데 영풍정밀 주주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영풍정밀이 3거래일째 상한가를 치고 있고요. 언제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0월 달까지는 이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까지 오늘 좀 영상에서 통틀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풍정밀은 3거래일 3연상 찍었고요. 고려아연도 75만 원을 돌파했다가 살짝 기세가 누그러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73만 원 언저리까지 지금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태 과연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얼마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 한번 지금부터 제대로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BK 파트너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그룹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영풍의 지주사와 손을 잡고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한 게 이제 일주일이 좀 지난 상황입니다. 자, 고려아연 공개 매수 금액은 얼마였느냐? 66만 원이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영풍정밀이라는 그 산하 이제 자회사의 주식도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영풍정밀은 얼마에 매수하겠다고 했습니까? 2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면은 조금 황당할 정도로 이제 많이 상황이 급변을 했죠. 자, 영풍정밀 주가는 2만 500원에 형성이 돼 있고요.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더 큰일 났습니다. 72만 8천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10월 4일 날이 공개 매수 이제 실행일이거든요. 10월 4일 날까지 이 주식을 쥐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일반 주주분들 같은 경우 66만 원까지 떨어질 걸 계산해 가지고 이때 MBK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72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장중 매매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더 문제는 뭡니까? 최윤범 회장이, 그러니까 대항마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우리도 공개 매수를 추진하겠다. 이제는 뭡니까? 본격적으로 고려아연 주식을 갖다가 경쟁 매수를 하겠다, 경쟁 입찰에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선전포고를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영풍정밀 측, 그러니까 영풍 측에서 MBK와 손을 잡고 제시했던 66만 원보다 최윤범 회장은 높게 부를까요? 낮게 부를까요? 공개 매수 가격을 당연히 높게 부르겠죠. 높게 부르는데 최윤범 회장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이 73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주주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요걸 갖다가 뭐 70만 원의 공개 매수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아마 MBK 파트너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입장에 아마 당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먼저 가늠을 해봐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야만 공개 매수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아마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PT기계에 목을 메고 있는 이유는 뭐냐? 고려아연이 워낙에 좋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비철강 관련해서는 뭐 1등이라고 단연코 1등이라고 볼 수 있고 전 세계에서도 비철금속 관련해서 이 정도 규모의 생산이라든가 캐파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고려아연이 이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BK 파트너스와 영풍 쪽은 뭐를 원하는 거냐? 영풍 지주사 이제 장씨 일가는 고려아연의 이제 지배권을 가져오고 싶어 합니다. 지배권을 가져오고 싶다. 이게 이제 영풍 쪽의 입장이고요. MBK 파트너스는 무슨 입장이냐? 얘네 이제 주식을 사오는 거잖아요. 이 주식을 이제 66만 원 정도 책정한 가격에 만약에 사올 수 있다라고 하면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개편을 원하는 겁니다. 지배구조 개편. 자, 지배구조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 최윤범 회장입니다. 최윤범 회장을 쫓아내고 최윤범 회장이 막 지금 욕을 하고 있는데 최윤범 회장이 너무나 배임 횡령 관련해서 의심거리가 많다 이거예요. 엉뚱한 곳에 투자를 많이 했고 거기서 회수되는 자금은 얼마 없는 반면에 이 고려아연의 현금 지금 보유율은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최윤범 회장이 이 고려아연 성장에 방해가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친구를 쫓아내고 영풍
이 장씨 일가한테 지배권을 맡긴 다음에 우리는 고려아연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 그 다음에 구조조정 등 미래 먹거리에 어떤 올인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 우리를 믿어달라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자, 66만 원의 주식을 사서 이 MBK 파트너스 사모펀드잖아요. 얘네는 뭘 원하는 걸까요? 얘네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려고 합니다. 극대화시킨 다음에 뭐다? 정해진 시간 이후에 재매각을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고지해 놓은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고려아연의 몸값을 굉장히 부풀릴 정도로 부풀릴 대로 부풀린 다음에 대기업에다가 미래 먹거리의 어떤 가능성을 심어주고 재매각을 하겠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을 재매각을 하겠다. 자, 66만 원에 샀으니까 최저점이라고 자기는 생각한 거고, 자, 대기업에 매각을 할 때는 얼마까지 주가를 올린 다음에 매각을 할지 요 부분에 대해서 재료가 뭐가 있나 요것들을 따져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MBK 파트너스는. 자, 이렇게 기업을 부실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나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기업을 지배구조 재편 혹은 구조조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정상화시키거나 혹은 더 훨씬 나은 회사로 탈바꿈시킨 다음에 훨씬 우리보다 돈이 많은 큰 손에게 매각을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집단이 이 MBK 같은 사모펀드 집단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분명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MBK 쪽에서 고려아연을 인수한다. 당연히 5년, 3년, 뭐 1년 자기네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고려아연의 몸값 부풀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호재란 얘기죠. 당연히 호재거리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MBK 파트너스가 좋은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냐를 떠나서 우선은 주가 상승률, 수익률을 바라봐야 되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MBK 파트너스의 참전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임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최윤범 회장이 있어요. 자, 최윤범 회장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면 뭐하니? 이 영풍이라는 회사, 그 밑에 산하 이제 자회사들은 계속해서 적자 상태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현금을 갖다가 얘네한테 메꿔주는 중간 지주사 역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보니까 성장의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최은범 회장은 뭐예요? 여기서 계열 분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계열 분리를 하려고 작업 중이었는데 말 그대로 고려아연을 이제 MBK 쪽에서 건드리면서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주식 매수에 들어가자라고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경쟁 입찰식으로 고려아연의 주가 공개 매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됐다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되고 이 가격 적정한 공개 매수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지금부터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고려아연 공개 매수 성공. 자신하고 있다라고 한 MBK는 66만 원을 불렀는데 참 여러분들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려아연 보유를 하고 계세요, 지금. 근데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72만 원, 73만 원이에요. 10월 4일 날 공개 매수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봤자 66만 원에 사주겠다라고 하는 MBK 파트너스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73만 원에 그냥 장중 매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일주일 더 기다렸다가 66만 원에 매도를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입니다. 상식적인 게 73만 원 장중 매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갈 걸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공개 매수에 응할 거라고 생각되는 그 주주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자, 그렇다 보니 이제 똥줄이 타는 거는 MBK가 된 거고요. 그 와중에 최은범 회장이 우리도 대항 차원에서 공개 매수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부터 몸값이 올라가는 소리는 들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고려아연이 중간에 있고요. 자, 고려아연의 이제 지주사인 영풍 쪽 고려아연 보유 지분은 무려 33.13%에 육박을 합니다. 자, 말 그대로 고려아연 원 창업주인 최씨 일가 최윤범 회장의 이 지분은 우호 지분까지 전부 포함했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33.9% 정도 보유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격차가 얼마나 됩니까? 1% 미만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1% 미만 사이에 이 보유 지분율을 갖다가
박 터지게 싸울 수 있는 모든 요건이 이제부터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최은봉 고려아연 회장 어제 뉴스인데요. MBK 파트너스가 최대 2조 원의 실탄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영풍정밀 주식 지분 인수에도 6천억 원 가까운 실탄을 사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다 보니 급합니다. 굉장히 급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돈줄을 찾아서 우호 지분을 좀 섭외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어제 일본으로 급히 출장을 갔는데 일본에서 글로벌 펀드 쪽과 접촉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말 그대로 질소냐 이거죠. 우리가 지겠느냐. 자, 그래서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똑같아요. 우선은 MBK 파트너 쪽에서도 뭡니까? 최소 6% 이상의 지분을 우리가 확보해야만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갖춰갈 수 있다. 영풍 쪽하고 손을 잡아서. 자, 그러다 보니 최은범 회장도 뭐 최소 마지노선이 어딥니까? 6% 정도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선은 글로벌 펀드를 만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72만 원, 73만 원이잖아요. 전체 유통량의 6% 정도라고 하면 못해도 1조 원의 자금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이 1조 원 이상 갈 수도 있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화가 앞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하나가 더 포착이 되죠. 맨 처음 기사에서 보셨던 영풍정밀입니다. 자, 영풍정밀이 왜 중요한지 캐스팅 보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아연 지배구조 현황을 보고 계시는데 영풍 외에 56인입니다. 참 많기도 더럽게 많네요. 자, 그 중에서 지주사인 영풍의 지분이 25.4% 최대 주주로서 등극을 해 있는 상황이고 2대 주주가 어디냐? 다름 아닌 영풍정밀입니다. 자, 그럼 영풍정밀이 1.85%를 보유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영풍의 주가가 3일 연속,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친 거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영풍, 그리고 영풍을 이름을 딴 영풍정밀이면은 이게 장씨 일가 소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풍정밀의 지배구조 현황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영풍정밀은 장씨 일가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영풍정밀을 포함한 최씨 일가 지분율이 33.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9%에 달하는데 여기에서 영풍정밀이 고려아연 주식을 몇 프로 갖고 있다? 1.85%씩이나 가지고 있어요. 자, 1% 내외의 박빙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영풍정밀을 만약에 영풍 지주사가 MBK와 손을 잡고 뺏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최은범 회장 입장에서는 단숨에 지배구조가 역전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게 영풍정밀이고요. 말 그대로 장씨 일가는 최씨 일가 편인 영풍정밀을 빼앗아 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풍정밀도 공개 매수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개 매수 가격은 2만 원. 그렇죠? 똑같이 이제 설정이 됐다고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지금 가격이 2만 500원이다. 네, 그러니까 공개 매수 가격 밑으로 공개 매수 가격이 현재 주가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려아연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공개 매수 가격을 조정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는데 과연 영풍정밀이 이틀 연속, 3일 연속 혹은 또 상한가를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주주분들이 이 공개 매수에 응답을 하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자세하게 좀 보자면 이 지배구조 이제 주주 명단을 봐야 됩니다. 자, 유증근 씨가 최대 주주고요. 최창규, 자, 최씨 일가가 있고 장씨 일가가 있습니다. 중간에 유미개발 껴있고 최씨, 장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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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씨, 장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 사업을 운영하던 이 두 집안이다 보니까 사이좋게 어떤 그룹이든지 주식을 분배를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 계시는데 무서운 게 뭐냐? 이 유중근 씨의 정체예요. 이 유중근 씨가 다름 아닌 누구냐면 최은범 회장의 모친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예요. 자, 유중근 씨가 6.27% 그리고 유중근 씨와 최은범 회장이 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미개발이라는 업체가 이 영풍정밀 지분 5.41%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절대적인 영풍정밀 지배구조에 따르면 최씨 일가 보유율이 31.3% 정도로 파악이 되고요. 장씨 일가 보유율은 21.2% 정도로 파악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MBK 입장에서는 뭐예요? 1.85% 고려 아연 지분을 쥐락펴락하고 할 수 있는 영풍정밀의 인수를 무조건적으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고려 아연 공개 매수에서 6% 지분을 확보하는 거에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 모자란 부분은 영풍정밀 쪽에서 보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지 않았을까 싶은데, 문제는 뭡니까? 3연상이에요. 그냥 3연상에서 끝날까요? 최윤범 회장도 만약에 31.3% 영풍정밀 지배력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영풍정밀 쪽에도 대항식의 공개 매수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럴 경우 공개 매수 가격의 조정이 다시 한번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요.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파이가, 그러니까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고려아연 주식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가도 무방한 영풍정밀 같은 경우 더욱더 피 튀기는 전장으로 부각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풍정밀은 앞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에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얼마까지 추가 상승을 할지 지금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말 그대로 이거는 매매 자체가 힘든 종목이 됐잖아요. 말 그대로 점상을 계속해서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개미들이 어중이 떠중이 같이 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이 돼버렸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영풍정밀은 이제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건 고려 아연의 입장이다.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MBK 입장에서 이 지금 공개 매수를 이렇게까지 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 있었던 투자 실패와 연계가 돼 있어요. 자, 딜라이브라는 지방방송 이제 케이블사를 굉장히 비싼 가격, 이것도 15년 전입니다. 16년 전에 2조 2천억 원, 16년 전이면은 이게 지금으로서는 얼마 가치일까요? 뭐 2배 정도 가치가 더 이제 추가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4조 원 가까운 현재 돈을 갖다가 딜라이브 케이블 채널 인수에 쏟아부어요. 자, 이거 투자자들의 자금을 갖다가 집행을 한 어떤 투자 인수 합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실적이 안 좋아져가지고 채권단이 관리 중에 있다. 이거는 투자자들한테 쌍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네파 아웃도어도 2013년에 1조 원 가까운 금액의 인수를 했는데, 인수 이후에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습니다. 지금 적자 상태까지 접어들었다 보니까 투자금 회수는커녕 지금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최악의 한 수는 뭘까요? 이게 지금 MBK 파트너스의 최악의 한 수라고 보셔야 돼요. 테스코로부터 7조 2천억 원의 무리하게 인수한 홈플러스가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7조 2천억, 그때 당시 평가 금액이 4조 원밖에 안 했던 기업을 갖다가 부동산의 어떤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7조 2천억 원에 인수한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네 돈은 2조 원밖에 없었어요. 말 그대로 나머지 5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은행권 대출, 담보 대출을 실행하면서 기업을 인수한 게 지금 탈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했던 큰 손들에게서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상황이 지금 MBK의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조 원 대출인데 그때 당시 이자가 4%였대요. 그러니까 1년에 발생하는 이자만, 그냥 순수 이자만, 대출 이자만 2천억이에요. 2천억을 갖다가 지금 10년째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10년간 총 이자 손실이 1조 원입니다. 아, 2조 원이네요. 2조 원. 자, 그러니까 이 투자자분들 입장, 그러니까 사모펀드라고 하면 원래 무기명 이제 투자자들이잖아요. 49인 이하 개인 투자. 근데 그분들이 최소 억 단위에서 많게는 뭐 10억 단위까지 큰 돈을 갖다가 투자하면서 맡겨놓은 이 MBK 투자 자문의 자금인데, 이 자금의 회수도 안 되고 자금의 투자 수익도 안 나고, 이게 이제 여러 개가 부실한 투자 포트폴리오가 한꺼번에 터지다 보니까 MBK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이후에 한국타이어 인수에 또 끼어들면서 이 기업 팔아먹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한번 무산되고, 그 다음 타겟이 고려 아연이 됐는데, 이번에 실패할 경우 굉장히 이 사모펀드 1등 그룹으로서의 위상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
정말로 독을 품고 참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MBK 파트너스 똥줄 타는 거는 둘째 치고요. 우선은 최윤범 회장도 지금 가업이 날아갈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승전보를 울리기 위해서 아군을 모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거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고려아연이 오늘 뉴스인데요. 반격을 시작했대요. 어제는 이제 일본 쪽에 날아가서 대형 펀드사와 접촉을 했고 그쪽부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아직 공개된 바는 없지만 어쨌든 조 단위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배를 추가적으로 모집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얘기 나온 데가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본격 참전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예전부터 이제 주식 관련해서 대표 이제 주관사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주식담보대출 전문 대출 기관으로서 고려아연과 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와중에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고려아연 쪽과 협업을 하면서 우리가 뒷배가 돼줄 테니 자신 있게 공개 매수를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풍문이 지금 재계 쪽에서는 강하게 돌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려아연 관련해서 이제 공개 매수가 최윤범 회장이 얼마까지 책정을 할지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공개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말 그대로 영풍 쪽 입장, 그러니까 MBK 입장에서는 10월 4일 날 공개 매수를 하려고 했고 공개 매수 가격이 66만 원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와중에 다음 주 중에 최윤범 회장은 나름대로 공개 매수를 진행할 건데 현재 주가가 73만 원 언저리다 보니까 여기에 그나마 근접하거나 이거를 상회하는 금액을 공개 매수 가격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월 4일 날 공개 매수 66만 원에 끝 났다면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쉽게 고려아연 이 지배권을 가져올 수 있었겠지만 최윤범 회장이 이제 특별관계인을 청산하면서까지 공개 매수를 따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이 MBK 입장에서는 지금 어이쿠야 이거 뭔가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월 4일로 예정돼 있던 공개 매수 일자를 조정할 가능성이 지금 포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66만 원에는 도저히 그렇죠? 그러니까 팔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73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지금 판이 깔렸기 때문에 고려아연의 주가 최대 지금 증권사에서 예측하기로 90만 원까지 상방이 뚫려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90만 원까지 가만 내비두면은 피 터지게 싸워서 올라갈 만한 주가를 66만 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미친 사람이 아니고선 이 가격에 매도 안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월 4일 날 공개 매수는 연기가 될 가능성까지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말 그대로 20거래일 후까지 이 공개 매수 가격 재조정을 해서 경쟁을 다시 한번 붙을 가능성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10월 한 달까지도 고려아연을 둘러싼 MBK와 최윤범 회장의 경쟁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윤범 회장은 과연 어떤 펀드를 뒷배에 달고 조 단위의 그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공개 매수 가격을 얼마까지 책정할지 여러분들 진짜로 좀 주의 깊게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고려아연 가격 아직 이제 일시적인 이벤트 구간의 초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한국타이어 설례를 보셨겠지만 이 주가가 어디까지 상방이 뚫려 있는지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도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종목들,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에 힘입어서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충분히 좋은 지금 진입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이슈거리가 큰 종목들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수익이 될까 아니면은 적정 수익에서 이탈할 수 있을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내용들 매일마다 뉴스에 쏟아질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이런 관련 뉴스들에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투자 포인트 적정하게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려아연은 상방이 뚫려 있다. 제가 볼 때는 90만 원 이상까지도 아마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더 무서운 거 영풍 정밀입니다. 지금 3연상을 찍긴 했지만 말 그대로 공개 매수 가격 2만 원이 무색해질 정도의 급격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몇 번의 점프를 더 할지 영풍 정밀 주주분들은 귀추를 주목해 보시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 적절하게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나 고려아연 관련해서 내가 언제 사야 좋고 언제 파는 게 고점일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고려아연 그리고 영풍 정밀 세 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상황별로 제가 다 추정치를 담아놓은 자료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고려아연 아까 전에 뭐 MBK 쪽에서 얘기하지만 기관들의 평단가가 45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4일 날 공개 매수 66만 원을 콜을 하면은 매도량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데 이거부터 틀려 먹었어요. 이거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MBK 쪽과 그다음에 최윤범 회장의 공개 매수 조정 가격이 얼마 정도 될지 한번 조심스럽게 상황별로 예측해 본 자료, 나름대로 상황별 분석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무료로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 많거든요. 특히나 영풍 정밀, 그 뒷배에 있는 영풍이라는 지주사의 주가까지도 이 고려아연 공개 매수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이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주가 변동이 연계가 되는지 여러분들 이 자료 한 편으로 한꺼번에 다 이해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010-8120-332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려라고 보내주시면 고려아연과 영풍 지주사 그리고 영풍 정밀 세 개 기업의 주가 변동 상황별 추이 예측치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자료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무료로 전송을 할 테니까 최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담아 가셔서 언제 진입해 가지고 얼마에 팔아야 극대화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꼭 확인해 가시길 바라고요. 고려아연과 같은 이렇게 이슈거리가 있는 종목들 분쟁이 마무리되는 순간 주가는 이 경쟁자들의 이탈로 인해서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매도 타이밍이다라는 거 분명하게 강조를 드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한국타이어 설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MBK 같은 대형 사모펀드가 주가 끌어올리기에 참전을 하면서 이 공개 매수 가격 경쟁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은 말도 안 되는 금액까지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는 게 이 인수 대상 기업의 주가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런 경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겠다라는 시그널이 오는 순간 제자리로 바로 급락을 하는 게 또 이런 고려아연과 같은 이벤트 테마주다라고 꼭 인지를 하시길 바라고,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판단 하시지 마시라고 대응 전략까지 마련을 해놓은 거니까 무료로 많이 신청하셔서 꼭 좋은 결과값으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고려라고 8120-3321번으로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전송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 그리고 이서방 도와주고 싶다, 다음에도 이런 영상 부탁한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또 하루 한 종목, 어떤 종목 추천드렸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청자분들이 저희 영상 많이 찾아와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내가 물린 종목 이외에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씩 추천을 드리는 이벤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어제도 저 영상을 보시고 구독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추천주 받고 싶으시다, 하루에 한 종목씩 우리가 최소 10% 이상 수익 거둘 만한 종목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120-332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밑에 요 문자처럼 하루에 한 종목씩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8시 43분 구독 눌러주신 시청자분들께 단체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9월 20일 단타 추천주로 DTNCRO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매수가 6,300원, 매도가 6,900원, 매도 가격은 필히 지켜달라, 그리고 밑에 이슈거리 간단하게 적어놨고요. 기관이나 사모펀드 등 일시적인 수급 동향과 연계되는 종목이니까 오늘 하루 동안
매수 매도 해서 10% 수익 보고 끝낼 만한 종목들 하루 한 종목씩만 추천을 드린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TNCR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봉을 보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런 이슈거리가 터지기 전에 어떤 히스토리부터 분석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를 쭉 분석해보고 이런 히스토리가 이제는 수급 동향과 맞물려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으로 이어질 만한 구간을 포착하는 게 또 제 재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 하루에 하나씩 추천해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긴 시간을 투자해서 수익률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마라. 저는 이게 철칙이거든요. 하루에 30분만 투자해서 급등하는 구간만 찾아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정말로 짧은 시간 내에 10%씩 복리의 수익을 취하실 수 있는 게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설명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TNCR로 우선은 생물보안법 관련 종목입니다. 미국에서 중국 기업 임상 관련된 데이터 더 이상 미국 쪽에서 실행하지 말아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위탁 생산도 금지를 시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CMO, CDMO 관련 종목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종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임상 위탁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급등할 수 있는 종목 DTNCR로도 임상 관련해서 임상과 비임상의 위탁을 이제 하는 업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수혜주 주목을 받아야만 당연한 건데 이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 매집 형태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가 어제 슬슬 간을 보는데 거래량 툭툭툭 세 번을 치면서 종가까지 큰 마무리 이상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볼 때 수급 현황과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사모펀드라든가 이제 이 시총 작은 종목들 어떤 큰 손들이 들어와서 간을 보고 있는 체크 먼저 들어간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점입니다. 요게 오늘 시작점이고요. 9월 20일 시작하고 나서 얼마에 매수해라라고 말씀드렸냐면 6,300원이에요. 그리고 매도 가격은 6,900원 라인에서 매도 가격을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6,300원까지 올라간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 9월 20일 날 9시 개장부터 정확하게 3분 있다가 그러니까 9시 03분에 6,300원 벽을 돌파를 합니다. 자, 이때 매수를 하셨어야 돼요. 6,300원대 매수를 하셨어야 되고 매도는 언제 하면 된다? 6,900원대 매도하시면 되는데 이 시간이 언제냐? 9시 33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9시 3분에 매수하셔서 9시 33분에 매도하셨으니까 얼마 걸린 거예요? 30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 이름이 뭐다? 하루 30분 주식이다. 자, 하루 30분 주식은 하루 30분짜리 영상을 보시라는 내용도 물론 있지만 하루에 30분만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매수 매도를 하더라도 매일마다 10% 이상씩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채널명을 지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0분입니다. 6,900원 라인. 자, 9시 33분. 매수 라인은 9시 3분입니다. 자, 요 사이에 급격하게 상승 이뤄냈고요. 10% 수익을 걷어간 다음에 매도 버튼 누르셨다. 자, 그 이후 더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이제 분봉 차트를 계속해서 보실 건데 분봉 차트 잘 올라갑니다. 자, 1시 42분이 되니까 최고점 7,450원까지 가긴 하는데 그 이후에 이유 없는 급락이 나오죠. 말 그대로 제가 6,900원, 7,000원까지 이제 목표가를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명확하게 저항선이라는 거는 미리 결정된 상태에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간에 큰 손들이 주무를 때는 항상 목적이 있어요. 큰 손들의 목적은 뭐다? 시초가에 급등시킬 만한 종목들을 하나씩 지정을 한다. 그 다음에 수급 현황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뉴스들을 몇 개를 터뜨리고 찌라시를 몇 개를 시장에 푼 다음에 개미들이 꼬이기 시작하면 급등을 시작하잖아요. 자, 급등한 이후에 뭡니까? 거래량 폭증시키면서 본인들이 쥐고 있던 물량을 한꺼번에 매도를 친다. 자, 얘네야말로 단타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수급 현황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수급 현황 차트에서 목표점까지 급격하게 올라간 이후 언제 또 급격한 변동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추이를 끝까지 지켜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없습니다. 보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뭐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 10%씩의 수익을 목적으로 30분만 주식창을 들여다보는 그런 습관을 기르자는 취지에서 하루 한 종목씩 시초가부터 30분 그동안에 10% 수익 무조건 건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하루에 하나씩 추천해드리고 있는 이서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추천해드린 DTNCR로 우선 하루 10% 수익률 달성 성공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대상으로 시청자분들이시겠죠. 내일 또 이렇게 유망한 급등 종목들 하나씩 장 전에 문자로 전송을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8120-3321번으로 문자 구독이라고 많이 보내주셔서 이런 유망 종목들 하나씩은 꼭 우리 잊지 말고 투자해서 수익화시키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이서방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